네, 자, 두 번째 타임입니다. 이제 아까 면접을 보셨죠? 이제, 뭐라도 떠들었을 텐데요. 이제 떠들었으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좀 살펴보고요.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면접 준비하시면 좋을지 뭐 가이드를 좀 간단하게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시급의 면접 평정입니다. 잠시만요. 얘는 왜 주책 없이 자꾸 튀어나오냐? 예. 자, 평정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이거 지난해 데이터인데요. 지난해 7급 가장 빠른 여러분들 이제 1년 전이 됩니다. 약간 뭐 올해보다는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한 보름 정도. 정원이 이제 229명이었고요. 필요합은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거의 꽉 채운 1.5배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상으로 1.5배까지 뽑을 수 있어요. 필요합 배수를.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7급 1명인데 3명이죠. 이거는 뭐냐 그러면 1명이면 규정에 3명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규정입니다. 2명 모집 정원이면 4명, 3명이면 5명 이상 이렇게 하는 게 규정이기 때문에 3대1이죠. 여기가 데스매치가 되는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수직렬 분들은 좀 이런 게 좀 딜레마죠. 많게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세는 1명인데 왜 4명이냐? 동점자라는 얘기입니다. 뭐 2명 혹은 3명이 동점이기 때문에 같이 붙었다는 뜻이에요. 완전 데스매치죠. 예.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됐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비하면 얼마나 편한 일입니까? 되게 뭐 이 정도 사이즈였습니다. 원래 보니까 뭐 조금 더 많은 느낌은 좀 있는데요. 뭐 아주 뭐 크게 차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될지는 뭐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뭐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서울시는 뭐 국가적인 한 1.3배를 좀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느낌이 있는데 서울시는 약간 1.4배 플러스 마이너스 느낌이 있어요. 아마 중간에 같이 붙는 분들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좀 여유롭게 뽑는 게 아닌가 정도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통상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 원래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71%. 이게 뭐냐? 1.4배를 뽑았을 때 합격률입니다. 통계적인, 그렇죠? 예. 10 나누기 14 하면 이거 나옵니다. 그죠? 즉, 여러분들이 뭐라도 연접 준비 1도 안 하시고 보시면 그 중에 72%는 무조건 붙는다는 뜻입니다. 면접 준비 1도 안 해도 72%는 붙고요. 예, 동네 비디오방 아저씨한테 그냥 코칭을 받으셔도 72%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동네 비디오방 아저씨한테 코칭을 받았기 때문에 붙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런데 이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준으로 붙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통계죠. 뭐 이번 주도 어느 누군가는 오늘도 어느 누군가는 로또를 맞았겠죠. 그게 내가 아닐 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으로 이걸 보느냐에 따라 되게 다를 수 있는데요. 면접이기 때문에 또 이게 마지막이고, 또 이게 서울시는 뭐 뒤에 뭐 시험이 없잖아요. 다 이제 여러분 앞에 시험 다 보시고 이제 끝에 오셨으니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쫄리는 게 조금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면접 내용이나 질문들은 좀 평이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좀 마지막이라서 이렇게 심적인 갈등들이 많아서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시가 출제하는 면접 질문이나 주제 발표에 따른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마음의 부담, 정확히는 여러분 부담이라기보단 부모님이나 뭐 친구나 애인, 가족들에 대한 시선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이게 약간 정신적으로 피곤한 시험이긴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겠죠? 예. 그래서 또 만약에 혹시나 진짜 만에 하나 성적이 좋은데 떨어지면 이 면접 용어 중에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평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흡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용어 자체가 이게 미흡이라는 게 공식 용어입니다. 이게 법적 용어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뭐 인간성이 미흡인지 정신 상태가 미흡인지 말하는 게 미흡인지 되게 그 부정적인 그 딱지를 받는 효과가 있어요. 좋은 글씨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워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담을 어떻게 조금 더 좀 줄여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가장 좋은 건 팩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뭐 자유케 하지만 불안은 하지만 그래도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난해 통계를 만들어서 어저께 밤늦게 저희 스태프께서 같이 고생해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데이터는 원래 제가 국가직은 필기 합격 날 늘 발표를 해요. 같이 그 필기 발표 최종 발표가 나면 이렇게 동일한 폼의 엑셀에다가 넣어서 공개를 하는데 자 서울시는 한 3년 전까지는 하다가 안 했어요. 왜냐 그러면 좀 그래요. 이게
왜냐 그러면 뭐 이유는 이제 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만들었는데요. 일단 뭐 설명 좀 드릴게요. 이 풀데이터는 단톡방에다 넣어놨습니다. 자, 모집 예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필합 인원은 이렇게 되어 있고 취합 인원은 이렇게 돼서 일단 필합 배수는 67%의 확률은 실제로 뭐 거의 똑같이 뽑긴 해서 뭐 거의 큰 차이가 없이 최종 그러니까 필기 합격생들 중에 최종 합격한 분들의 비율은 68%입니다. 통계적으로는. 일단 요거는 재수강생인데요. 재수강생이 아까 보셨던 166명이었는데 제가 카페 수강생을 하면 등업 신청서라는 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카페 수강 자료를 따로 제가 만들고요. 카페 등업을 하게 되는데 등업한 인원들을 등업 신청서를 주실 때 뭐 성함도 연락처럼 적어주시라고 하면서 한 항목이 여러분들의 수험번호와 함께 대략 성적 어느 정도 순인지를 같이 좀 알려주십사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통계적인 유의미값이 있어서 그것들은 되게 이제 뭐 또 합격 예측 사이트에 넣어 보시거나 뭐 어디서 표본을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알아보시잖아요. 뭐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개개인은 대략적으로는 감은 있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상위권 0.5배수네, 그다음에 안정권 한 1배수 아니긴 하다. 다음에 애매권 1배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바뀌다 걸쳐 있다. 불안하다, 애매하다. 그래서 애매권. 그 다음에 1배수 확실히 바뀌다. 커트라인이다. 불안권. 이렇게 네 카테고리로 나눠서 본인께서 좀 선택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셔서 수험번호 같이 적어주시면 그 수험번호를 필기 합격자 공고문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있으면 체크하는 방식으로 한 데이터입니다. 제가 늘 이제 뭐 가장 이게 정확한 데이터, 통계 데이터일 것 같아서 제가 서울시는 3년 전에 한 게 있는데 3년 전에 한 거와 거의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이. 그래서 뭐 늘 하던 대로 하는구나. 저도 매년 하다 보니까요. 딱 보면 뭐 이렇게 했군. 이렇게 되게 딱 감이 오는 게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매년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제 수강생이 뭐 전체의 뭐 20%다 이러면 이게 통계적인 값이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적어도 3분의 2가 넘어가면 적어도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죠? 적어도 뭐 한 50%만 넘어가도 충분히 유의미한 통계값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뭐 수험번호를 일부러 뭐 가짜로 적으신다 이래서 안 되시면 그 뭐 합격이 안 된 걸로 나오니까 통계에서는 불합격으로 처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 제가 얼마나 잘난 강사인지를 보여드리려면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올려가지고 통계를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기도 한데 소위 마사지라고 하죠. 이걸 전문용어로.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뭐 귀찮아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또 개교 끝난 다음에 뭐 붙으셨나요 물어보는 것도 참 못할 짓이기도 하고 또 어차피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매뉴얼로 쭉 하다 보면 이게 보수적인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일관성이 있으면 돼요. 그럼 들쭉날쭉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매년 늘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전체는 185명이었는데 상위권, 안정권, 애매권, 불안권이 이 정도 비율로 있고요. 실제로 제 수강생분들이 그 아까 대조하는 방식으로 어저께 밤에 대조를 했는데요. 제가 대조하는 방식으로 했더니 나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즉 상위권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24명 다 붙었습니다. 100%. 오케이. 두 번째 안정권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4분이 안 되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일행이에요. 다. 일행이 워낙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행 4분이에요. 일행 4분 제가 2분은 제가 알아요. 한 분은 50대 초중반 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해석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안 되셨고요. 한 분은 본인께서 너무 준비를 안 해서 뭐 그냥 뭐 그럴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신 분 한 분이 계셨고요. 2분은 직접적으로 카톡으로 연락이 안 되는 분이라서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보러 안 오신 분들도 물론 일부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경우인지 알 길은 없어요. 하여간 4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최대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애매권은 63%까지 되는데 일반실 밖이라고 하는 분들은 22%입니다. 15명 중에 10명. 근데 이거는 전체는 그렇고요. 일행만 놓고 보면 일배수 한 100%, 94%, 52% 끝에 28명 일배수 밖이라고 한 분 중에 3분이서 11%입니다. 참고로 이 동일한 기준으로 제가 국가직 취급을 하는데 국가직 취급은 여기가 45%쯤 나옵니다. 더블이 나옵니다. 이 말은 곧 꽤 우수를 준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잘 보면 되게 그냥 성적순으로 가나 보다라는 느낌을 팩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개인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집단적인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카페 가시면 3년 전에 제가 동일한 걸 해놓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어떻게 해석하실지는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예, 제가 해석까지는 하진 않겠습니다. 참고로 안정권이라고 말하는 분들의 합격률은 96%고요. 애매권까지라고 포함하면 86%가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일배수 아니고 안정권이라고 96%면 떨어질 확률은 4%. 그냥 단순하게 좀 무식하게 계산하면 떨어질 확률 4%고 붙을 확률이 96%니까 25. 그죠? 25배. 예. 떨어질 확률보다 붙을 확률이 25배라는 얘기죠. 더 쉽게 말하자면 떨어질 확률은 붙을 확률보다 25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필기 경쟁률이 보통 한 20대 30대 1 되나요? 필기 경쟁률이? 예. 대충 개념을 가늠해 보시면 되잖아요. 어떤 사이즈가 나오는지. 이게 여러분께 뭐 어떤 분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깝깝한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팩트는 그냥 그대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래야지 뒷말들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으면 예컨대 45명 중에 10명밖에 못 붙었으니 다 떨어질 거니까 면접 준비 안 해도 되고 그냥 포기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떨어질 줄 알아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가능성이 1%더 높아지는 일입니다. 오케이? 제가 물론 여기서 이렇게 커트라인인데 우수 받았어요. 붙은 거 보니까 우수인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의 사례를 먼저 두세 분 거를 먼저 쫙 보여드리고 그 사례를 설명하면 저는 우수를 만들어주는 마이다스의 입인 강사가 됩니다만, 그죠? 그 꼼수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보시고 단톡방에 넣어드렸으니까 다음에 모집단이 너무 작으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일단은 이 정도로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에 여기 또 다른 증명도 제가 다 해놨습니다. 감사는 아까 한 분이셨잖아요. 그죠? 한 명 뽑는데 3명이 붙었는데 그 중에 본인이 커트라인이라고 말한 분이 붙었습니다. 나머지 성적이 이 부분 다 좋았던 분들은 2분 어딘가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감사는 모집인은 한 명이었다고요. 원래. 아니, 제 강의를 들어서 붙었다는 얘기하는 건 사기고요. 준비 열심히 하셨겠죠. 나름대로. 아셨습니까? 어떻게 이걸 해석할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지방세 한 분이신데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됐고요. 전기, 기계 다 보시면 다 안 됐습니다. 여기 좀 인원이 작을수록 조금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예, 이게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또 원래 어떤 직렬에 그랬다고 다음에 그러냐?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그거는 당연하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다르고 면접인이 다른데 어떤 식으로 될지는 알 길은 없지만 참고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보시면. 그래서 조금 그렇죠. 예. 보시면 이쪽에서 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 다른 직렬도 쭉 보시면 좋겠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등등등. 그래도 예, 일단 그래도 저는 뭐 이 생각은 들더라고요. 약간 제 자랑을 하자면 수의 양모 이쪽은 경력 채용이니까 3대1 모집입니다. 수의 양모는 아니시고 이쪽은 다 3대1이에요. 한 명이 그러니까 경력이라서 3배를 뽑아야 돼요. 경쟁자들이. 근데 보시면 다 붙으셨어요. 이걸 보면 그죠? 물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제 강사로서 아전인으로 해석하면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봐라. 다 붙었지 않냐? 3대1인데도 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건 숟가락 없는 자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특히 이제 경력 채용 분들은 이런 체계적인 면접 준비를 하시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분과, 그죠? 다음에 그게 꼭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준비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이 부분을 이해하셨죠? 물론 뭐 제 수강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는 게 메리트가 되긴 어려울 수 있는 걸 저도 잘 아는데, 다만 그 안에서도 열심히 하시면 그렇지 않은 분들과 상대적으로는 비교 우위에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든다는 약간의 근거는 되겠다 정도 생각은 좀 듭니다. 오케이? 뭐 선생님 강의 들으면 다 붙나요? 라는 건 제가 책임지지 못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그래도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엄한 거, 쓸데없는 거는 안 하게 만들어 드린다라는 점 정도는 확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데이터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변별력에 관련된 거는 많이들 물으세요. 서울시는 그러면 우수를 많이 주나요? 뭐 미흡은 꼭 있나요? 라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조당 한 명 우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6명, 7명 중에. 미흡은 명식으로 준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특히 7급은. 뭐 이거는 두 가지인데 7급이라서 안 준다고 보기보다는 되게 뭐 다들 7급 면접까지 오신 분들의 기본적인 자격, 퀄리피케이션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아무리 뭐 그렇다라도 기본 이상은 다 하실 터이고 미흡 맞을 만큼 그러니까 서울시가 미흡을 안 준다기보단 미흡 맞을 만큼 할 것도 별로 없다. 질문도 그렇고 뭐 준비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하지만 면접이라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변별은 좀 뭔가 좀 하는 건 해야 돼요. 다 보통 주고 이렇게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 명 정도는 뭐 우수는 기본적으로 줄 것 같습니다. 뭐 2명까지 주는지는 제가 알 길은 없고요. 당연하게. 그러다 보니 그 우수를 받는 분이 예를 들자면 일배수 밖에 있는 분들이 받으시면 티가 나죠. 붙었으니까. 하지만 일배수 안쪽에 있는 분이 우수를 받으면 티가 안 납니다. 보통으로 붙었는지 우수로 붙었는지 알 길이 없거든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물론 뭐 더 중요한 건 미참자, 그러니까 미참이 많아버리면 커트라인 분들이라도 정원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보통을 받아도 붙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참자들이 많아버리면 참가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버리면 국가직 구급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인데요. 꼭 우수가 아니어도 커트라인 보통만 받아도 미참자가 좀 많고 일부 약간 미흡이 있는데 미흡만 아니면 붙는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서울시 특히 7급은 선호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국가직보다 안 오는 분들을 생성하기 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수준이 거의 다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보면. 따라서 그죠? 그냥 생으로 그냥 비슷하게 경쟁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가정이 되어져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대상자들이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결과가 합쳐지면 아까처럼 전체적으로 성적순인 것처럼 느껴지는 결론은. 그래서 면접은 변별을 나름대로 한다고 이렇게 하기는 하나, 그죠? 이게 문제 요인, 문제도 뭐 변별이 크게 되는 그런 건 아니다. 국가직에 비해선. 둘째, 여러분들 수준이 고르다라는 점. 그다음 셋째, 뭐 굳이 뭐 그렇게 아등바등 이렇게 뭐 변별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최종 엔딩 값으로 다 보통을 주는 건 아니기는 한데 드러나는 건 그냥 외연적으로는 성적순인 걸로 보이는데 약간적인 예외가 있는 정도의 느낌 정도로 규정을 하시는 게 아마 맞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결과물은 제가 이런 뜻이에요. 제가 뭐 봐서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는 여러분 합격해도 공개되지 않는 정보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알 길은 없고요. 이렇게 빅데이터는 아닌데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하다 보면 얻어지는 결과물이에요. 제가 특정 부분들만 가지고 강조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하게 현혹을 시킬 수는 충분히 있는데 뭐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랬다고 제 소원이기도 말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더 큰 변수는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국가직 지급 동시 합격자가 좀 꽤 됐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선택의 문제들 그래서 좀 있었는데 좀 일부 안 오시기도 하고 예전에 그랬던 시절도 좀 있었습니다만 원래 달라진 거는 이제 국가직 취급은 피셋을 기본적으로 보시고 허들이 하나 더 생겼고 또 빡시게 준비하셨는데 물론 이제 서울시 7급도 같이 보셨던 분들은 보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 예년만큼 동시합격자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들 동시합격자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아예 테크트리가 서로 달라서 국가직은 지방직은 선택지가 아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기술직 분들은 뭐 거의 다 이제 동시에 다 시험을 보시거나 같이 붙은 분들이 좀 적지 않아 보이고요.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예년만큼은 아닌데 좀 그래도 있겠구나 정도 생각은 듭니다. 뭐 제 수강생 분들 중에 뭐 붙었어요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체감을 제가 늘 매년 하는데요.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뭐 이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 좀 어려운데 일단은 조금 예년보다는 조금 더 뭐 이런 변수는 좀 생각보다 좀 조금은 좀 적어지지 않겠는가 정도 예측은 좀 된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것도 데이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작년에 별걸 많이 했는데요. 지난해 데이터입니다. 지난해 국가직 7급 단톡방에 제가 1000명 정도 있는데 950명까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거의 다 제 단톡방에 들어와 계셨다는 얘기고요. 수강생이 900명이었으니까 90%가 제 강의를 들으셨어요. 부끄럽게도. 그러니까 모집단이 다 거기 들어와 있다고 봐요. 거기다가 단톡방에다가 설문지를 올렸습니다. 어떠신가요? 해가지고 올린 결과물입니다. 그때 당시에 타심 합격했다고 이거 토탈 값이고요. 국가직 7급 같이 합격했어요. 합격하셨던 분들 9급 합격했어요. 서울시, 죄송합니다. 서울시방에서 했던 것들인데 7급도 합격했어요라고 했던 분들이 46%. 9급 합격했었어요. 지방직 타시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가장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건 요 대목이죠. 당시에 서울시 방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응답해 주신 분 중에 절반이
동시합격자라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응답해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좀 없기는 합니다만 이해하셨죠? 예. 194명 설문조사입니다. 제가 모집단 풀려다가 딱 밝혀놨어요. 이래야지 통계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194명 중에 76명인 40%가 동시합격자였습니다. 국가직 7급, 서울시 7급 합격생들 중에. 근데 원래는 이 숫자보다는 좀 적겠죠.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더 적어질 것 같기는 한데 아주 적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충 이 정도 사이즈다 정도의 느낌으로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이 정도 했으면 대충 이제 사이즈는 딱 아셨죠? 그죠? 아, 어떻구나 정도의 느낌, 총 느낌을 감은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각자 해석은 하는데, 뭐, 그렇죠. 예, 제가 뭐 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자도 속견말을 잡을 때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는 법입니다. 예,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뭐, 만사불야튼튼 이런 개념으로 성적 좋으신 분들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성적이 조금, 아무래도 조금, 예, 간당간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마음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그죠? 좀 무난하게 해서는 뭔가 조금 그냥 무난하게 그냥 예, 정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조금 다른 뭔가 그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다르게 그러니까 잘한다기보다는 좀 다른 뭐 여러 가지 희망 업무도 좀 다르게 찾아보시고 경험들도 좀 다르게 찾아보시고 또 뭐 발표 준비도 조금 더 좀 예, 빡시게 좀 하시고 예를 들자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뭔가 좀 차별화된다는 느낌을 조금 더 주는 것. 물론 이제 그게 곧바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지는 않다고 저도 봅니다. 예전에도 뭐 그렇게 노력하셨던 분이 적지 않았으나 다 좋은 결과를 얻은 건 분명히 또 아니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놀고 있냐 이거 아니거든요. 당연하게. 그다음에 준비한 만큼 실제 면접장에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건 뭐 본인의 컨디션도 있겠고 문제가 어떤 게 나오는 것도 있겠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 예, 돈 스파이크님 같은 분 만나시면 꽝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외부 변수 속에 들어가 있는 우연성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우연은 아니잖아요. 해놓고 예, 최선을 다한다는 역할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제가 수강생 중에 기회가 되면 뭐 그런 분들만 따로 뭔가 좀 같이 좀 예, 도모를 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를 좀 따로 좀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저 이어서 서울시 면접 특징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아까서 많이 보셨는데요. 첫 번째, 제가 이름 붙이면 오픈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찝어가지고 물어보는 이런 경우는 흔치 않고요. 열어줍니다. 희망 업무, 관심의 복은 정책, 약간 이런 식으로 다 열려있는 질문이에요. 따라서 뭔가 준비를 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 면접의 90% 정도 이상은 뻔히 알고 가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본인이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면접이다라는 점이 그래도 좋은 면접이에요. 이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준비하는 만큼 뭐라도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다는 지점, 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예, 전략적으로 본인이 좀 차별화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더 높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성적이 좋은 분들은 그래 그냥 무난하게 준비해도 되겠다라는 예,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건 뭐 각자 여건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어떤 답변이 좋은 거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국가직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인데 국가직은 좀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 약간 이렇게 좀 붕 뜬 약간 좀 뭐 그런 느낌이 있다면 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지자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일상 필드워크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되게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이나 내용이나 뭐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구체적이라는 말과 쪼잔하다 이런 말과 거의 대동소이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교육 강화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어떻게 아까 디지털 교육 할머니들한테 어떻게 가르치지? 그러면 그냥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제도에서 뭐 이러저러하게 청년들 대학생들을 멘토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정도까지 얘기하는 건 국가직이면 그 정도면 디테일이에요. 하지만 서울시는 어디서? 그 동주민센터에서 누구? 대학생? 동네 청년들을 좀 백수들을 좀 데려다가 이런 디테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나중에 서울시장을 제가 얇고 넓게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얇고 넓게 하다 보면 되게 다양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역적으로. 하지만 일관된 틀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일상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은 것이다. 항상. 또 구체적인 걸 후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묻기도 해요. 뭐 좀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 하면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 왜냐 그러면 여러분 면접위원들이 이 구체적인 이 업무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면접을 보는 면접위원 3명 중에 2분은 했거나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항상 이런 디테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담당 공무원 이거 좀 어쩌면 좋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정책 개선 방안이나 희망 업무이거나 이런 거 할 때 특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 현장과 주변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수험하느라고 뭐 동네 가로등이 어떻는지, 동네 수은등에서 LED를 언제 바뀌었는지, 동네 전봇대에 갑자기 무슨 숫자가 붙여져 있는 건 어떤 의미인지, 동네 CCTV가 갑자기 어떻게 달라졌는지 별로 관심들이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쓰레기차 뭐 이렇게 근데 생활 폐기물들은 어떻게 버리고 돈은 얼마나 드는지 이런 거 본인들이 안 해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가장 잘하는 건 누굴까요? 어머님들이죠, 엄마. 엄마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뭐 했으면 좋겠는지. 뭐 이렇게 두루두루 일상적인 것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게 좋겠어요. 이해하셨죠? 여담인데요. 예전에 그것도 한번 제가 모의 문제로 드리긴 했는데 전동 킥보드 관련돼서 안전사고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타기 때문에 특히 이제 헬멧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근데 헬멧이라는 게 좀 그래요. 아무튼 그게 쓰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제가 지난달인가 강남 쪽에 버스를 타려고 갈아타려고 왔는데 그 용정 옆에 뭐 강남 쪽에 워낙 한 5개 정도의 그 킥보드 그 브랜드들이 있어요. 거기에 헬멧이 달려있는 걸 보고서 놀랐어요. 여러분 유심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이디어가 뭐냐 그러면 헬멧을 반납을 해서 착탈을 해야만 시동이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헬멧을 걸어놓고 센서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딱 그 중간 핸들 잡는 기둥에 헬멧이 붙어 있고요. 헬멧 고리와 거기를 연결하게 되어져 있고요. 키면 그를 떼서 센서가 있겠죠. 그걸 떼야지 시동이 걸려요. 그러면 떼면 그걸 들고 뭐 들어도 있겠지만 또 쓰게 되는 거잖아요. 반납할 때도 당연히 그걸 끼우고 센서가 작동을 해야 반납을 하게 만드는 구조였던 거예요. 제가 하는 거 딱 한 브랜드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죠?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죠? 사람들을 강제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나가면서 그거 눈여겨서 하나 봐두시는 게 동네에 따릉이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동네는 따릉이들을 꽤 애들이 많이 타고 다녀요. 어떤 풍경은 아침에 나가서 나올 때를 보면요. 따릉이가 한 대도 없어요. 근데 저녁 때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막 미어 터져요. 쌓아놔가지고. 그만큼 이용도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잘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지만 자기 동네는 맨날 10대가 있는데 맨날 한 대 정도만 비고 그만큼 그대로 있다. 이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일상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근처에서 자꾸 보는 것들, 간판, 뭐 상징물, 그죠? 뭐 백신,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이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먹는 김밥 대장균까지.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약간 좀 구체적인 거를 갖고 좀 끌어올려서 일반화하는 게 되게 차별하기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거는 얇고 넓게. 이게 중요합니다. 얇고 넓게 쫙 한번 스캐닝을 하는 것.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중요하게 물어볼 건 이거예요. 서울시는 이 건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서울시 정책적으로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국가직도 똑같이 드리는 말씀인데 핵심은 툴과 케이스입니다. 이건 뭐 제가 만든 조어인데요. 정책 수단과 일단 그것이 구현된 좋은 사례들이에요. 아까 킥보드 관련돼서 안전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업체의 그게 사례잖아요. 내가 그런 사례를 많이 알면 알수록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많이 알면 알수록.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딴 데도 구현하게 해줄 수 있을까? 참고로 서울시가 무엇이고 한데 야, 딴 업체 이것도 다 달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거 법이 없잖아요. 서울시 조례를 만들면 좋겠지만 업자들에게 이러이러한 행위를 강제하는 조례를 만들긴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거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는 한. 상위법이 있었으면 알아서 했겠죠. 그럼 서울시에서 이렇게 안전사고에서 이렇게 헬멧을 의무화적으로 달아주는 고마운 업체들을 도와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를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런 면에서 구체적인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그 업체를. 저 같으면 별거 어려울 거 없어요. 따릉이 주차장 옆에다가 조그마한 페인트로 한 1m 곱하기 1m 페인트로 네모 박스를 하나 그려줄래요. 그죠? 여기에는 헬멧이 있는 킥보드만 넣으세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따릉이가 설치된 데가 목입니다. 지하철 앞이나. 서울시가 마음대로 보도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딴 데 쓰지 마. 딴 데로 오면 다 벌금. 얘네들만 써. 헬멧 있는 애들만. 영업 뛰기 진짜 좋겠죠. 그쪽에서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드는데 페인트 값밖에 안 듭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단위로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까지 아실 건 없지만 그 정도 수준의 아이디어만 하셔도 되게 좋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런 아이디어는 내가 뭔가 보고 들은 게 좀 뭐가 있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뭐가 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가. 아이디어는 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있는 데서 나와요. 이해했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3GS를 아이폰 3를 처음 만들었을 때 각각의 기능은 다 현존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손바닥 많은 데다 그걸 다 넣어버리겠다는 게 혁신이었던 거예요. 그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응?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최적화를 시켜 만들었다는 게. 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려면 뭔가 얇고 넓게 알아야 돼요. 서울시장은 청년 고용, 저출산, 고령화, 하다못해 재건축, 재개발, 환경, 그죠? 또 무슨 문화, 관광, 5만 대가 있습니다. 5만 대. 그 5만 거를 언제 다 보고 앉아있나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도자료 보시면 하루에 한 20개씩은 올라올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다고 뭐 다 외우면 어떻게 되겠는데 그게 전부도 아니거든요. 심지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주요한 포스트들을 한번 쭉 스캐닝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길을 잃습니다. 구멍은 하나인데요. 그 안에 우주가 있어요. 우주가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랑 정책을 장악하는데 3년 정도 걸렸습니다. 3년 정도. 와, 이거는 진짜 체계도 없고 개통도 없고 진짜 오만 대서 뭐 별별 걸 다 하지. 자, 이거를 이제 교통 정렬해서 큰 포스트들을 좀 잡고 그 다음에 소소하게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얇고 넓게. 그런 과정에서 이거를 아는 거예요. 아, 청년수당에서 좋은 사례는 어떤 게 있는가? 예를 들자면 청정주택에서 좋은 사례는 어떤 게 있는가? 왜 좋았는가? 그러면 이거를 청년만 아니고 1인 가구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쓰면 안 될까라는 아이디어는 그걸 바탕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항상. 맨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얇고 넓게 빨리 장악하는 게 좋겠잖아요. 그죠? 서울시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계속 눌러보시면 될 것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의 필요가 없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런 개념으로 빨리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말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인 것, 구체적인 것과 이게 같이 결합이 되면 그 다음에 뭐든 하게 돼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면접 준비 가이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뭐 단톡방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면접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러면 뭐 저건 아니라도 강의를 좀 들으시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직이나 경험을 해봤다 그러면 지방직은 워낙 단촐하게 보기 때문에 지방이나 지방교행, 뭐 군무원까지 포함돼서 어차피 서울시는 또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수강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면접 경험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들이 훨씬 긴장 관리가,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실 터이니 한 반쯤 먹고 들어가는 건 분명히 있어요. 이거 면접이라는 게 경험이 깡패기 때문에. 하지만 정리는 좀 필요해요. 아까 보시면 뭐 개인적인 경험 정리까지 서울시장에 관련된 부분이 글쎄요, 뭐 작게는 한 30%, 40% 정도 되거든요. 아까 질문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나머지 뭐 경험도 묻고 뭐 이런 건 묻기는 하지만 적어도 시정 부분이 희망 과목까지 포함되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 PT까지, 그러니까 주제 발표까지 포함하면 절반은 된다 정도 가만히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 그 절반들은 뭐 그냥 어찌어찌 가면 되는데 나머지 절반 부분 때문에라도 좀 들으실 필요가 있겠다. 다음에 서울시 구급 면접 경험을 하셨다. 그러면 이미 다 하셨습니다. 90%는. 아까 주제 발표가 있지만 실제로 5분 발표, 구급에서 하는 주제 발표 대신하는 5분 발표와 질적 구분이 되지 않아요. 주제나 모든 게. 따라서 다 준비하셨으니 뭐 따로 강의 들으실 거 전혀 없고요. 아까 주제 발표 관련돼서 좀 보고서니까 한번 쓰는 연습도 위주로 하시고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다듬는 정도만 하시면 되지 뭐 추가적으로 하실 건 없다. 강의까지 들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까지 구급 면접을 경험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약간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장 때문에 이게 한 절반 정도 때문에
근데 무시하고 가기가 좀 그래요. 국가직 국어 붙는 분들은 약간 경기도 면접 본다 그러면 기출만 보고 가세요. 뭐 강의 들을 거 없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유독 서울시만 좀 그렇습니다. 서울시 뭐 강의파려는 것처럼 느껴져서 죄송은 한데 이게 좀 약간 막막한 지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도움을 받으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국가직 7급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시의적으로도 국가직 7급 면접이 끝난 직후에 직후에 거의 끝나는 날이더라고요. 서울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먼저 서울시 준비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끝난 다음에 준비했어도 충분하고요. 굳이 강의 들으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7급 때 이거 쓰는 거 다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 얄팍하게만 정리하고 국가직 7급 때 여러 가지 툴들과 케이스들을 축적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서울시만 좀 맞추면 되거든요. 맞춰서 조금 약간 썰 푸는 느낌으로 좀 편하게 쓰면 되기 때문에 따로 강의까지 들으실 건 없겠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따로 카페에 그냥 등업은 해드릴 거니까 지난해처럼 그냥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준비하시는 것.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관련된 희망 업무 서울시에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희망 업무 좀 맞추시고 관련된 정책도 조금 건져하시고 주제 발표는 본인이 적어도 PT를 되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서울시 버전으로만 얹으면 돼요. 약간만 그러니까 큰 부담이 없어요, 사실은. 따라서 굳이 강의 들을 거 없어요. 그냥 카페 등업만 하셔가지고 하셔도 충분하겠다. 물론 저는 마음은 서울시인데 그래도 7급을 더 준비해야 될까요? 닥치고 7급 하시고요. 일단은 시간이 7급 면접이 끝나는 날 4일 동안 보겠다 끝나는 날 서울시 7급 필기 발표가 나옵니다. 따라서 준비할 시간 100만 년이 있으니까 그 전에 괜히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은 서울시로 가고 끝에 서울시를 가더라도 준비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신경 쓰지 마시고 발표 난 다음에 시작하셔도 충분하고 더 넘친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아마 대략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면접 준비 방법론으로 말씀드리는 건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후기 보고 공부하는 게 이것도 공부의 대상이라고 제가 늘 보고요. 여러분 선배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진짜 오만 최선을 다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일단 쭉 서칭하고 준비하고 아까 뭐 질문 몇 개만 이렇게 질문 세트 앞타임에서 좀 보셨지만 그거 본 것만으로도 대충 사이즈가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 걸 특히 소수 증여일 분들은 자기의 증여에 대한 질문들이 또 일부 있거든요. 그것들도 좀 몰아서 보시면 질문의 사이즈를 뻔히 안단 말이에요. 엄한 거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타겟팅. 그다음에 그게 뭐 좋든 안 좋든 뭐 좀 좋은 답변이든 그냥 무난한 답변이거나 뻔한 답변이든 다양한 답변 사례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양한 사람 보면서 공부하시면서 본인이 적절하게 벤치마킹 하시면 일종의 레퍼런스가 잡힌다는 얘기예요. 레퍼런스를 잡고 시작하시는 것과 그냥 맨 땅부터 제로에서 하는 거는 뭐 나중에 되면 비슷해질 수 있겠지만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 일이니 웬만하면 후기부터 보시고 나름대로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서 제가 말주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말할 거리 본인이 말할 거리들을 조곤조곤 좀 누적을 해놓으면 되겠죠. 말할 거리는 본인의 경험, 갈등 경험, 뭐 자랑할 경험, 장점, 지원 동기 이런 것들도 있겠고 아까 툴과 케이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싱싱 헬멧 이것도 좋은 말재료인 거예요. 그걸 알아두시는 것들이 예를 들자면 그렇게 좀 아카이빙 본인 나름의 말재료들을 축적시키는 아카이빙 작업을 좀 하는 것 자체가 면접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많은 좋은 말재료들이 여기다 이미 여러분 선배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준비한 결과물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좀 잘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고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거기를 베이스라인으로 잡고 이제 여러분 거를 조곤조곤 얹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주제 발표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써보기도 하고요. 떠들어도 좀 보고 이런 거 좀 해야 되겠죠. 아까 답변은 질의 답변은 뭐 그냥 알면 몇 마디 하면 되는 거라서 큰 부담은 없어요. 하지만 5급은 그냥 생으로 떠드는 거지만 이게 뭔가 체계를 잡고 문서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한 수준 높여서 그러니까 문서를 쓰는 것 자체는 연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맞춰서 연습을 하는데 그 역시도 여러분 선배들이 어마어마하게 후기에 보면 다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뭐 좀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써놨군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오 이런 거 있어요. 또 보면 좋잖아요. 100개도 쓰고 공부도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빈치 교수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오빠입니다.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릴 때 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다빈치가 어느 미대 나왔죠? 다빈치는 하버드 미대 나왔나요? 옥스포드를 나왔나? 그때는 뭐겠습니까? 남들 그림 보고 선대에 좋은 사람들 문화상으로 들어가서 그림 보고 베끼는 거였어요. 물론 대신 또 그려주고 다양한 기법과 테크닉과 안목들을 배우고 나서
그죠? 그때는 뭐 빨리 졸업했던 시대니까 한 30대, 40대 되면 그때부터 자기 작품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베끼는 것만큼 좋은 구술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나중에 모이면 좀 연습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제 말은 뭐냐 그러면 걷기도 전에 뛰고 뛰기도 전에 나는 법을 배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공부가 좀 돼야, 좀 축적이 돼야 이게 좀 의미가 있죠. 그죠? 앉아가지고 스터디 모의면접만 한다고 되면 여러분 필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의고사 많이 본다고 실력이 되는 게 아니죠. 모의고사는 내가 좀 공부 좀 어느 정도 한 다음 내가 뭐가 빵꾸가 났나, 그죠? 어떤 것들이 당황하나 나를 점검해서 보완하기 위한 용도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모의면접도 좀 그런 거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 준비가 되고 좀 말할 제도를 축적한 다음에 실제로 내가 좀 떠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테스팅해보는 용도. 뭐 그게 제일 최적의 준비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이해하셨죠? 자꾸 이걸 말의 영역으로만 가지 마시고 내용의 영역도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가 좀 된 다음에 좀 하시면 좋겠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후기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래간만에 원래 늘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작 뉴턴입니다. 내가 유명한 말이죠. 내가 세상을 조금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었다면 내가 숄더즈 오브 자이언트, 거인의 어깨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과학자들이 내가 잘나서 만인역법 추구하려는 게 아니고 현대과학자들이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세상을 조금 더 멀리 우주의 진리를 먼저 파악할 수 있었다. 뭐 그런 말입니다. 숄더 오브 자이언트라는 말이 이제 영어에서 이디엄으로 존재하죠. 예. 겸손의 아이콘이죠. 겸손의 우수답변.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합격생들 어깨 위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밑바닥부터 할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드려서, 그래서 제가 늘 제 수강생 분들에게 제 강의보다 10배쯤 좋은 게 10배쯤 중요한 게 후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강의가 후지다는 뜻이 아니고요. 합격생들 후기를 항상 상호 참조하는 근거로 좀 쓰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좋은 후기인지는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목이 생기셔야 돼요, 안목. 이래서 이게 좋았겠구나, 좋게 보였겠구나 이런 생각 하나 두 개 보면 모르지만 계속 보고 또 공부하다 보면 이게 되게 좋은 답변이구나라는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깁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죠? 그 최선호 선생님의 그 명언이신데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알게 되리니 그때 안 것은 이전함과 다를 것이다. 뭐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명언들이 생겨났을 때는 그겁니다. 알아야 보인다고요. 뭐 좀 공부가 되셔야지 안목이라는 게 생깁니다. 내가 그 안목이 생겨야 내가 좋은 답변을 찾아낼 수 있어요. 당연하게. 이해하셨죠? 여러분 필기도 그렇게 공부하셨습니다. 돌아보면. 문제를 보는 안목들이 생기죠. 이거 좀 쓸데없다. 이거 시험에는 좀 상관없네. 이런 건 좀 아니다. 처음에 그런 눈이 안 생기잖아요. 당연하게. 그러면 그런 안목이 생길수록 되게 같은 단위 시간보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고 효율적으로 구멍들을 막아가시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죠? 문제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시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본질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설명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사례도 있고요. 증열 전공들만 따로 모은 거, 서울시장 질문들만 따로 모으고 해서 다 드린 게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오픈 특강 자료에서 드린 거기 리스트업을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보시면서 공부할 게 꽤 많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면접 프로그램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재는 오픈 특강 이후에 실강하기 전에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제작을 조만간에 들어가서요. 얼마 뒤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얇은 책 한 권이니까요. 너무 부담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강의 교육시가 따로 있으니까 결정되는 대로 여기다 올려드릴 테고요. 그다음에 저기 단톡방 있습니다. 엔간하시면 들어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강사들 방도 있겠는데 들어와 계셔서 여기 들어와 계시면 어디 가서 정보 나 혼자 뭘 잘 몰라가지고 엄한 거는 최소한 안 하시게 되고요. 또 궁금한 건들 물으시면 늘 답변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7급 방도 아직도 250명 남아 계시더라고요. 150명인가? 아직도? 재밌어요. 단톡 현직들 얘기 들으면 나중에 현직들 좀 오셔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수업이 되면 필기 발표 나고 직후에는
뭐 그 제가 질문 평가지를 따로 늘 드립니다. 국가직도 좀 하고 있는데요. 모의 면접 평가지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랜덤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질문들을 구성하고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회에 걸쳐서 한 뭐 10번 정도를 해가지고 따로 평가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 다운받으셔서 동일하게 좀 체크리스트 비슷하게 좀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국가직 때 비슷하게 하는 게 있어서 그걸 좀 약간 유비해서 만든 거니까 이것도 조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공개 드리는 거니까 뭐 수강해서 드리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톡방 들어오셔서 그냥 들으시고요. 면접 준비 기간이 뭐 필압 이후에 시작해도 충분히 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 쓰는 거가 조금 부담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좀 한 5번 정도 쓰고 좀 체계를 잡으시면 금방 들어요. 그 뭐 대단한 어려운 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체계만 조금 잡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 쓸 거리가 좀 뭐 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지 뭐 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발표는 그걸 쓰는 거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으면 3분 나오고요. 약간 살에 관련 살만 좀 붙이시면 5분 나오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것도 별로 부담 없어요. 사실은 보면서 읽을 거니까. 정작 쓰는 거가 저 부담인 거죠. 조금 내용 있게 쓰는 거가. 이해하셨죠? 발표 자체는 그냥 보면서 하는 거니까 별 부담이 사실 없어요. 몇 번만 해보시면 되는 거고. 뭐 수업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결론 돌아 얇고 넓게 일상성, 구체성, 말재료, 툴 케이스 이런 몇 가지 키워드를 좀 가져놓으시고 내가 좀 쓸거리를 좀 쟁여놓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면접 준비다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 준비 마인드 뭐 약간 잔소리 마지막인데요. 이게 이제 인지과학에서 보통 많이 하는 얘기들이기도 합니다. 디퍼 날리지와 이제 서피스 날리지. 시간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볼 때 필요한 정보는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이만큼 정보가 하려면 이만큼 물밑에 공부를 해야지 이만큼 맞추는 거죠. 초짜들은 야 요것만 알면 돼? 하고 들어오지만 요것만 알면 이거 10분의 1밖에 물에 안 뜨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못 써먹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 공평한 것이죠. 이거를 지구상에서 가장 잘한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렇죠?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자, 물에는 90%가 잠기고 10%가 뜨기 때문에 뭐 요만큼 말하려면 그래도 요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나오지 않더라도 좀 두루두루 넓게 조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험도 갈등, 고난 극복 경험을 많이 묻기는 한데 뭐 봉사 경험이나 뭐 창의 경험이나 뭐 몇 가지 것들은 조금 자랑할 거 챙겨놓고 예를 들자면 그죠? 뭐 물론 공직같이 세 가지 뭐 물을 수 있겠지만 또 준비해 놓으시고 또 몇 가지 그 외의 질문들도 좀 범위를 조금씩 넓혀서 그죠? 코어가 되는 좀 뻔한 질문들 먼저 준비하지만 좀 넓혀서 좀 두루두루 다시 한번 맑게 얇고 넓게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서울시는 그 정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거죠. 이 면접 시험이다 보니 아까 뭐 확률 얘기도 드렸고 실제 게이트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 스트레스가 많아요. 진짜 준비하면서 이게 뭐 뾰족하지도 않고 아슴아슴하기도 하고 뭐 이게 맞고 들리고 딱 명쾌하면 내가 뭐 외우라 그러면 차라리 다 싹 외워버리면 되겠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죠? 이게 또 논술이라고 하면 그나마 좀 가시적인 게 있는데 이걸로 하는 거라 이게 또 좀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도 모르겠고 다음에 필기를 붙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다 붙은 줄 아시죠? 당연히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떨어지냐며 그죠?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심적 부담도 되게 많으실 테고 뭐 등등등 그래서 여러 가지 심적 고민이 많으실 텐니다. 뭐 유명한 얘기죠. 화엄경에서 나오는 얘기. 매사 마음에 달려 있는 거라 면접 준비 기간에 좀 마음 단도리를 좀 잘하시면 좋겠어요. 또 이게 또 면접이라는 게 또 이 실체가 없는 거다 보니까 또 게으르기도 좋아요. 딱히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시간 보내기 딱 좋거든요. 진짜로.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스터디를 돌려요. 스터디 가면 내가 면접 준비를 뭐 한 것 같거든. 느낌은. 내가 정리와 준비와 공부는 안 하시고 그냥 스터디 갔다 왔다. 남들 하는 만큼 가보니까 뭐 남들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버버버 거리는 것. 뭐 됐네 뭐. 그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시험이라는 느낌으로 좀 약간 좀 텐션을 좀 갖고 준비하시면 조금 더 낫겠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 좀 사람을 좀 나이브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 이거 자체가 명확한 평가 이게 잘 없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라도 좀 꼼꼼히 보시면서 멘탈 관리를 좀 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매사 마음에 달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달린 일은 아니에요. 최소한 이 면접은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던 일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이지만 면접이라는 게 면접에는 보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먼저 보는 겁니다. 특히 성적이 조금 거시기한 분들은 여러 가지 좀 심란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과가 어떻게 됐건
내 자신에게 우선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면접위원은 보통을 주더라도 그죠? 할 만큼 했다. 이런 것들이 성취감들을 줍니다. 그리고 또 뭐 그때 성적이 뭐 커트라인 분들도 적지 않게 들으실 터인데 어차피 이 필기는 붙어본 사람들이 잘 붙습니다. 그건 진리 중에 진리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필기도 한 번 붙기가 어렵죠. 붙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붙어요. 일단 면접이라는 건 또 다른 시험이고 어차피 가야 되는 시험이니까 그래 뭐 시험 과목 하나 미리 준비한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에는 한 문제 더 맞으면 끝인데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면접을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더 가능성이 다면 1%라도 더 높아지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아까 분 중에 커트라인으로 붙으신 분들의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있지만 뭐 그냥 열심히 했는데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예, 그냥 했는데 크게 의미 두지 않고 하지만 우수 받아야지 뭐 이렇게 스터디 2개, 3개 뭐 강의 이러면 되게 보통으로 수렴합니다. 여유가 없고 도리어 이게 희한한 시험이에요. 이게 마음이 편해야지 잘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성적 좋은 분들이 면접도 잘 봅니다. 얄밉게도. 나중에 스터디를 해보시면 그런 느낌 드실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좀 마음 관리를 특히 좀 잘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어가 좀 거시기 하긴 합니다만 한국말이 더 이쁜 것 같은데요.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뭐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티벳 속담인지는 확인된 바 아닙니다. 출처를 확인해 보려고 내가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알 수는 없지만요. 뭐 세상에 작은 진리 하나를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이것도 시험이니까 내가 좀 공부하고 준비를 조금 해야 된다. 이런 좀 약간의 긴장감은 마지막 면접 볼 때까지는 조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필기만큼 가지시는 건요 오바이고요. 필기 준비 한 반의 반 정도만 좀 가지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야구 선수 요기베라 말이죠. 끝나는 거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죠? 9부 능선이나 9.5부 능선까지는 왔는데 마지막 한 발자국이니까요. 만사부려 튼튼. 예, 만사부려 튼튼. 그런 느낌으로 해서 좀 마지막까지 성적 좋으신 분들도 긴장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잔소리를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런 잔소리는 여러분께 이제 동기부여는 안 될 것 같고요. 얼마죠 이게? 지방세인가요? 아닌가요? 돈에 밝으시네. 이러시면 이제 아직 돈에 어두우신 거죠. 25억입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면접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면접의 대가. 보통 생애소득이라고 합니다. 7급으로 들어가셔서 죽는 날까지 죽으시면 여러분들이 15일에 죽잖아요. 그럼 일할 계산해서 연금의 절반을 유가족에게 줄 겁니다. 라이프타임 인컴. 장난 아니죠? 박봉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한 번에 목돈을 안 준다는 좀 치사함은 있지만 자, 뭐 여러 가지 그거보다는 여러분 자본주의적 동기부여가 가장 좋은 동기부여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는 자본주의적 미소가 가장 아름답죠.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는 얘입니다. 면접만 잘 보시면 보상으로 이게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손만 닿으면 가까운 거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좀 되죠? 눈앞에 이게 보이니까. 그죠? 이 관문만 마지막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나시고 이제 발표 끝나면 곧 크리스마스더라고요. 그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올겨울은 따뜻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서울시 분들이 아마 찔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가장 거의 마지막 이제 발표가 나고 바로 징글벨 울릴 겁니다. 올해는 뭐 사회적거리도 조금 완화가 돼서 뭐 내년보다는 조금 더 징글벨 소리를 좀 더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25억과 메리 크리스마스면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또 날도 추워지고 그러니까 건강관리 좀 잘 하시고요. 마지막까지 좀 신경 써가지고 만사 부려 튼튼 좀 단둘이 하고 좀 확실하게 가자. 그런 느낌으로 아직 요만큼 남았다. 그죠? 거의 다 왔다고 늘어지기보단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 필기 준비하셨던 거에 한 반의 에너지를 좀 남겨놓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좀 확실하게 좀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픈 특강을 마무리 짓겠고요. 좋죠? 마무리 짓고 자, 질의응답 겸 해서 질문 있으면 바로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아니고 이거 안 만나는데. 자, 질문 유튜브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십시오.
집단 토론은 생략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서울시 마음이라서 예, 제가 지난해 사실은 예, 집단 토론 안 보게 하는데 뭐 나름대로 좀 기여한 사람이긴 한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연락해서 뭐 물어보고 할 정남이가 없어서 뭐 곰곰은 보시죠. 예, 뭐 했다고 크게 무슨 사달라는 거 아니니까요. 아까 집단 토론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좀 아는 게 있어 떠들 게 있어요. 아까 툴과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내가 갖고 가 있다가 적절할 때 써먹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당연하게도. 이게 본질로 들어가면 그걸 갖고 뭐 쓰든지 예를 하든지 그죠? 집단 토론에서 얘기하거나 주제 발표에서 쓰거나 희망 업무나 아니면 서울시 뭐 발전 방안 이런 거 얘기할 때 껴서 얘기하거나 그런 얇고 넓게 알아두는 것이 결국은 모든 거의 말재료라는 말씀 제가 드린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거나 토론, 디베이트, 그죠? 예, 배틀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별도로 간 따로 뭐 실습을 그래도 좀 하거나 또 예전에 실습했던 것들이 오디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커멘트 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안 하시더라도 예전에 했던 토론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아. 아, 저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원만하게 들리겠구나. 이런 간접 체험만 하셔도 훌륭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잘하기는 어려운데 저도 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준비하시는 거는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토론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점만 좀 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태도적인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되는 거라서 나중에 공고가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쟁여놓은 게 있어야지 토론도 뭔가 할 수 좀 기본 이상을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GHHU님, 이번 서울시 7급 시험에 동점자가 정말 많습니다. 커트라인 근처 동점자가 6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최종 합격 결정 시에 우수 인원까지 하고 나서 1명이라도 동점자가 1배수 안에 있으면 보통 받는 동점자 분들은 모두 합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동점자 규정인데 합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합격이 됩니다. 당연하게. 동점자들이면. 그건 뭐 그 규정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수 보통 미흡으로 보통 평정을 하죠. 아까 우수는 성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붙고요. 정원에서 남는 인원만큼을 보통을 받는 분들을 성적 순으로 채웁니다. 그래 채우다 보니까 성적이 부족하면 잘리는 거죠. 그 앞에서. 여기까지는 됐죠. 1배수 보통 뭐 이런 거는 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데 보통 1배수 컷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1배수 컷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다 보통 받았다고 치면 성적 순이라고 될 거고 그러면 언제 잘리느냐 뭐 이런 걸 가상의 어떤 라인 하나를 잡아놓는 거잖아요. 뭐 우수가 뒤에서 뭐 몇 분 더 있으면 거기서 뭐 조금씩 밀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점자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3년 전인가 국가직 전산직이었는데요. 정원이 80명인가 그랬는데 120명인가 뽑힌 적이 있어요. 이유를 들어봤더니 커트라인에 60명인가 70명인가 몰려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럼 거긴 조정 점수가 없습니다. 기술직은. 그냥 액면 점수예요. 그러니까 단위 급간이 5점 차이로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그렇죠? 중간 점수가 없어요. 조정이 없기 때문에. 공통 과목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확인돼요. 왜 이렇게 많이 뽑았냐고 봤더니 한 문제를 커트라인에서 60명에서 한 문제를 더 맞으면 1배수 0.8배수였던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1배수를 잘랐는데 그러면 다 0.9, 그러니까 인원으로 보면 1배수가 넘는 건데 다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다 딸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미흡을 좀 준 거는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해했죠? 근데 실제로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많이 뽑는 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뭐 서울시는 좀 힘이 있어서 좀 될 것 같긴 한데 뭐 여러분 뭐 항정에서 배우셨겠지만 이제 공무원 총원 관리를 합니다. 총액 관리를 해요. 인건비 총액 관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서울시는 워낙 힘이 세고 예전 전임시장 있을 때는 뭐 없는 시험도 만들어가면서 채용하고 뭐 이랬거든요. 예, 1년에 시험 3번도 보고 뭐 전례 없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긴 하는데 엔간하면 정원에 좀 맞추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뭐 신규를 한 해 뽑고 말 거 아니잖아요. 괜히 페널티나 불이익 받는 게 좀 그래서 DNA 상으로 인사 쪽에 계시는 분들은 엔간하면 저거를 맞추려고 노력은 합니다. 노력. 물론 이제 여기에서 좀 함정은 뭐냐 그러면 직렬만 맞추는 게 총원이기 때문에 그죠? 어느 직렬에서 조금 더 보면 다른 직렬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만약 있다면 뭐 채우는 방식으로 총원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 뭐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건 일행이 그렇게 많다면 서울시도 당연히 알고 있을 테이고요. 그러면 조금 뭔가 이제
뭐 방안을 좀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뭐 결과가 나와 보고 필압비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도 좀 보고 이래야 될 것 같지만, 그래서 가장 정원을 맞추기 좋은 방법은 조별로 미흡을 일정 수를 줘버리면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우수를 세게 많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아주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운데 우수를 많이 줘서 조금 더 뭐 2명 혹은 3명까지만, 이론적입니다. 제가 그런다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외부에서는 당연하게 많이 줘서 해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을 우수로 채우고 그 다음에 정원만큼을 채우면 뒤에 커트라 있는 데까지 안 가잖아요. 뭐 그렇게 맞추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아마 결과물을 보고 내부적으로 뭔가 생각을 하겠죠. 또 그런 어떤 의지나 가이던스를 면접위원들한테 사전에 줍니다. 뭐 가급적이면 이래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그걸 면접위원이 꼭 따라야 되느냐? 뭐 그런 의무는 없는데, 뭐 공무원들이 하자고 하는 건데 뭐 굳이 안 따를 또 이유는 없어서 되게 따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뭔가 바깥에서 떴다 붙다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안다고 해서 본인의 면접 준비하는데 일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외부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경을 쓰이시겠지만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대거 많이 예, 정원보다 좀 더 뽑힐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근데 그 뭐 여러분 마음이나 제 마음도 아니고 예, 그건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땄다 붙다 해봤자 큰 영향가는 없다. 예, 마음만 심란하지.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비올림 206명 뽑는 현재 5에서 210등까지 한 점수가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이게 지금 이번에? 이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동점자가 이렇게 심각하게 많은 정도라면 7급도 지금 조정이 없죠. 그러네요. 저도 예, 이렇게까지 심하게 나오는 경우는 많이 본 적은 없어서 전례가 좀 없는 일 같긴 합니다. 이런 거 이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뭐 알 길은 없지만 아마 뭔가 좀 있겠죠. 뭐 더 뽑아주면 땡큐이기는 한데 꼭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뭔가 예, 우수나 미흡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은 해요. 둘 다를 쓰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뭐 제가 예상하거나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여러 가지 가능성 중 하나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답변이 시원하게 못 드리는 점 이런 거는 참 시원하게 못 드려요. 제가 예, 방법이 없으니까. 자, 통계적인 거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예, 예, 뭐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죠. 자, 질문 다른 분 계십니까? 야, 이거 이번에 동점자가 이렇게 많으면 네, 좀 괴롭겠긴 하겠네요. 여러 가지로. 네, 또 질문 완벽했습니까, 강의가? 격하게 꼭 끄덕이는 분 한 분에다가 살짝 끄덕이신 분 세 아니다 10분에다가 30분 정도는 좀 나머지는 리액션이 없군요. 자, 이 정도 그러면 마무리 좀 짓고요. 다음에 단톡방이나 궁금한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국가직 7급이 지금 한참 예, 그 막 준비에 절정을 달려가고 있는 참이라 예, 그 뭐 몸이 하나라서 이제 같이 뭐 멀티를 뛰기가 좀 어려워서 조금 원래는 이제 오픈 특강 때 제가 교재도 들면서 교재 나왔고 이렇게 말씀을 원래 드렸었는데 원래는 그럴 여유가 도저히 좀 안 나와서 좀 행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 예 그래가지고 조금 늦어지는 점 죄송하고요. 뭐 시간 많으니까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또 강의도 이런 강의는 좀 줄이고 실습 강의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좀 풀리기도 했고 또 오프라인이랑 줌으로도 같이 할 거니까 뭐 굳이 지방에 계시거나 멀리 계신 분들을 서울까지 오시지 마시고요. 또 제 강의는 유튜브는 아닙니다. 이제 핵가스 라이브로 다 모든 강의가 나가니까 집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예, 라면 드셔 가시면서 들으시면 되지. 여기 나와가지고 벌받듯이 안 하셔도 됩니다. 라이브로 다 중계를 하니까요. 실시간으로. 그다음에 나중에 줌 같은 걸로 따로 모임 면접도 예, 뭐 실강도 물론 합니다만 온라인으로 또 지난해 하도 진하게 온라인으로만 할 수밖에 없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얼굴 한번 봐야지 뭐 이런 분들도 적지 않게 계셔서 병행해서 할 테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좀 조곤조곤 예,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답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예, 서울시 7급 오픈특강 2021년 버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좀 도움이 좀 됐습니까? 네. 아, 다 엎드려 절받기도 힘들구만. 어?
리액션을 좀 확실하게. 약속 안 늦었습니까? 약속 안 늦었어요? 그다음에 저 자료 갖고 가시고요. 나중에 교재는 조금 초안으로 만든 거라서 교재는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뭐 하면 스터디원들 주세요. 스터디원들 주시라고 나중에. 예. 약간 뭐 5분 스피치나 이런 얘기는 일부러 뭐 자세한 얘기를 드리기엔 시간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안 드렸는데요. 나중에 본강의 때는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거 알았으면 안고는 다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강론이니까 뭐 강론이야 자간자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